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견해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수사라는 견해가 지금은 반반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검찰 수사 문제는 단순히 조국이 범죄 수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문재인 정권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어떤 이유로든지 청와대 내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국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윤석열에 의해서 조국은 필연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검찰 조사는 조국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운명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번에 조국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웅동학원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비 36억 원 중에서 35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산을 처분해서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채권까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006년도에 조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로 되어 있는 코바 C&D와 조 후보자의 전 재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96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공사를 했지만은 16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채권 금액이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지금은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가 97년 3월에 끝났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민법에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웅동학원의 건축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사로 있었던 조국이 소송에 응소만 했더라도 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조국의 동생은 권리 주장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 대 법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 채권의 소멸시효가 명백한데도 응소를 하지 않아서 상대 채권을 확정시켜준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을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그 재산상의 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그 형이 가중이 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업무상의 배임죄는 민법상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그 형이 면제는 되지만은 그 형이 면제가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국의 전 재수와의 소송 관계는 정확한 이혼 시기와 소송 시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송을 응소하지 않은 것은 어떤 법꾸라지가 와도 업무상 배임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둘째, 조국 딸의 부정한 입학 관련입니다. 자, 이것은 부정한 입시 논문을 제출한 교수 딸인 A양이 서울대에 취의 전에서 입학이 취소가 되고 교수인 어머니가 구속된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 학생들에게 동물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딸인 A양을 그 실험에 참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 해에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에 A양이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A양이 서울대에 취의 전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국이 딸하고 판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국이도 딸 사건 하나만으로도 입시 부정으로 교도소에 가야 되는 것이죠. 최순실이도 쌍둥이 아빠도 다 입시 부정으로 교도소 갔지 않습니까? 인문계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가 돼 있고 그것을 한 이유가 입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3살 먹는 애도 다 아는 사실인데 고려대, 부산대 입학대에 자소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허위사실로 부정 입학을 한 것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무리 법꾸라지라도 명백한 증거 앞에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조국 부인 부산 해운대 빌라 사건. 이것도 말이 필요 없는 실명제 위반 사건이죠. 넷째, 가족펀드 관련입니다. 펀드 관련자 전원이 아들, 딸 포함 친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자회사가 광국공사 관련 회사입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포함해서 직권 남용 등 많은 제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를 포함해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등 일가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빼박 증거들이 있는 범죄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대깨문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고작 청문회 통과의 작은 이익을 얻고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는 진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 정권의 총화인 윤석열이가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윤석열이가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는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입니다. 그 외에 양승태부터 많은 우파 인사들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리한 법 집행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윤석열이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부역을 하다가는 그 앞날이 어찌 될지 쉽게 상상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문재인과 등지고 나가기에 윤석열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눈에는 조국이 사건이 동아줄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이번 조국이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손혜원 사건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권을 침몰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터뜨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이제 치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재인에게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이 반란인지 아닌지, 또 윤석열의 반란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방송에서는 청와대에 의해서 조국이 제거되는 경우에 구속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윤석열의 반란에 의해서 조국이 구속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조국의 구속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여구성TV의 관점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